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내린 뒤 소들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사가 처음 발생했던 농가에서 검체를 채취해봤는데 신경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눔균이 발견됐습니다. 그 현장을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 2마리가 뒷다리가 꺾인 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불쌍하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저 멀쩡한 것 같다가 찌개 집어갖고 씹는 걸 보고 가만히 지난달 25일부터 27개월 된 소 1마리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며칠간 앓더니 폐사했습니다. 이 농가에서 폐사한 어른 소만 5마리입니다. 석 달 전 이 농장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다른 농가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소가 잇따라 죽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폐사한 소는 5개 농가에서 모두 20마리입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소 1마리 가격과 사료 등 부자재 가격을 합치면 농가 전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근질을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러는데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다리 쪽이 뻗질 못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봐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집단 폐사가 처음 발생한 농가에서 검체 채취를 한 결과 소의 위장에서 보툴리눔균이 검출됐습니다. 빗물을 통해 식수나 사료를 오염시켜 중독성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로 신경이 마비되고 폐사하게 됩니다. 이 소들은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밀 검사 기간에 좀 의뢰를 하려고 뭔가 그런 얘기 중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초 발생 석 달이 지나도록 균이 어디서 유입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데다 마땅히 피해 보상 규정도 없어 축산농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 주문진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피해 마을을 확인해봤더니 산사태가 시작된 사찰 건립 현장에서 각종 불법 공사가 확인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침수 피해로 도로 곳곳이 끊겨 마을 안쪽에서 뒷산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꼬불꼬불 임도를 따라 1시간이 걸려 그젯밤 산사태가 시작된 공사장에 가봤습니다. 45도가량 급한 경사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사로 가운데가 뻥 뚫린 채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공사 현장 중간쯤 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제 키만큼 지금 파여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선 방수포로 사면을 덮어두는 등 토사 유출 방지 조치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방수포가 덮어진 사면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면에 쌓아둔 커다란 바위돌들도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별다른 보안 장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벌인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나무가 빼곡했던 숲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아직도 물길이 남아있습니다. 공사장 위쪽에서 내려온 토사가 이렇게 계곡 아래로 그대로 흘러든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강릉시는 사찰을 짓겠다는 조모 씨에게 임도와 가건물을 포함해 4,900여 제곱미터의 땅에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는데 어제 산사태가 발생한 뒤 현장을 살펴보니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곳까지 불법 벌채와 각종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탑 있는 부분, 약간 상단부 쪽에서 아무래도 저희 상단부 쪽에서 물이 경사가 있으니까 조금 힘차게 내려갔겠죠. 네. 아래쪽으로 오면서 얘네들이 또 그 무단으로 막 훼손해놓고 막 넓게 막 콘크리트 발라놓고 막. 계곡을 따라 마을로 이어지는 공사장 입구에서도 불법이 판을 쳤습니다. 강릉시 소유의 산지에 길을 낸다며 2015년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사항 외에도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 마구잡이로 설치됐습니다. 토공으로 작업을 해서 도로를 내겠다라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일부 조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한 여부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강릉시는 위법 사항을 조사해 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취재진은 해당 공사를 진행 중인 사찰 대표 측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춘천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춘천 공지천과 춘천 여자고등학교 두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 안에 소녀상이 세워지면서 학생들은 매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행사를 직접 열고 소녀상 지킴이로도 나서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50cm의 아담한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이 있는 곳은 춘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춘천 공지천에 소녀상이 자리를 잡은 뒤 우리 학교에도 소녀상을 세우고 싶다는 여고생들의 의견이 이어졌고 당시 총동창회와 학부모회, 몇몇 교사들까지 힘을 모아 2019년 학교 안에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춘천여고 학생들은 작은 소녀상 주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래 어린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 역사를 기억해 나가자.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팻말을 직접 만들고 소녀상 퀴즈도 내면서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유쾌한 소녀 감성으로 풀어냅니다. 소녀상에도 각자의 그 자세한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특징이 담긴 부위와 뜻을 연결해서 소녀상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퀴즈입니다. 방학 중에도 함께 모여 기획하고 일일이 손으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소녀상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소녀상을 직접 보고 이런 이벤트도 하면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춘천에서는 위안부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구구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림 행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소녀상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만들지 말자라는 다짐을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른으로서 많이 뿌듯하죠. 춘천여고 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자는 학생들의 입장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소녀상 철거 주장 단체에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원주중앙시장 상인들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의무를 다했다는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소송에 나선 상인 대표를 이병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열린 중앙시장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소방당국을 관할하는 강원도에 화재 피해가 커진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방과 진압을 놓고 벌어진 쟁점 가운데 소방서에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의무를 다했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다 똑같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어요. 이게 왜 우리 책임이냐. 일부 상인들만 가셨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은 몇 명이 있으니 몇 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 이걸 인정을 한다. 이게 아니라 뭐 한두 명만 와도 이건 훈련을 한 거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과연 맞나?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훈련을 받거나 뭔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곳이 아동만 80여 개 정도였거든요. 1, 2층 합쳐서. 과연 이게 그분 혼자서만이 하는 일이 것인가? 선임이 됐으면 너가 다 알아서 하고 너가 다 알아서 책임을 져라고 해야 할 문제인가?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던 것 중에는 화재 경보기도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소방서가 평소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이 늦게 알게 돼 피해가 커졌다는 건데 재판부는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불이 난 저희 시장에서 경보기가 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시장에서 경보기가 많이 울렸어요. 나동에서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에서는 아무런 인지를 하지 않으시고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복도에 이제 메인 전선이 쭉 깔려 있으면 이 전선에서 하나씩 전선을 따서 소방 열 감지기를 다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공사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 메인 전선이 죽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2층에서 마지막으로 탈출을 했어요.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 불길을 보고 그런데 저희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거든요. 그 아무도 저한테 불이 났다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 불길을 보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서류상 소방서 측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봤던 1심 재판부. 2심에서는 상인들이 말하는 실질적 관리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강원특별법에 세부 조항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특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시청에서 춘천권역 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11일 출범 전까지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특례 조항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도 반영되며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2촌인의 가족 주택 임차자는 제외됩니다. 주변 상권과의 갈등이 불거졌던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지하 쇼핑몰이 최종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춘천시는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에 전통 상업 보존지 구역 내 4개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지하 1층과 2층에는 패션과 헬스, 의료와 교육 업종 등 220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대형 프리미엄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집중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3주 동안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을 기입해 감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일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에 재량권을 주되 비숙박형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현장학습 도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격리 공간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세부 지침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춘천시가 춘천시청에서 당정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 4,300억 원을 목표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위해 첨단 지식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50억 원, 춘천시 보건소 신축에 25억 원, 춘천 미래혁신지구 지정에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깎이거나 삭감된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인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과 GTX-B 춘천 연장, 서면대교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광해강업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인권 경영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 침해에 구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이 2018년에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 경영 항목을 경영평가에 넣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2년 전 인권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인권평가 실태에서 공공기관별 주요 사업 인권평가 이행률은 50%를 밑돌았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등 전국 접경지 10곳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을 전면 개방합니다.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한 길로 비무장지대의 생태와 문화, 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3년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상인과 예술가가 참여하는 여행 페스타 블루 요선이 진행됩니다. 춘천 좋은 소양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이번 여행 페스타 블루 요선에는 요선동 권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상인과 지역 예술인의 아이디어로 오는 20일부터 열립니다. 여행 페스타 블루 요선에 참여하면 요선동 음식과 예술, 공간의 역사성 등 주민의 안내에 따라 일대를 돌아보며 맛집과 풍물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이달 중순부터 청년 230명을 채용한 143개 사업장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1인당 80만 원씩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강릉, 속초, 동해, 양양, 고성 5개 시군 316개 사업장에서 청년 1,435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올해와 내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총 112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7개 지자체에 배정하는 재원으로 올해부터 10년 동안 지원됩니다. 인제군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도 44호선 활성화를 위한 명소 조성과 인재 살아보기 프로그램 확대, 청년마을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계획을 내고 확보한 기금에 맞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피 산업 육성과 커피도시 브랜드 확장을 위한 2022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카페와 커피를 주제로 한 샷앤샷 사진 공모전과 커피 뮤직 콘서트, 어반 스케치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커피 주요 생산국인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콜롬비아 등 해외 커피 도시의 부스가 마련되고 춘천 커피 브랜드 출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척 해변 관광객과 대형 리조트 방문객의 증가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척시 갈천동과 증산동 일대의 교통 여건이 2024년 말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총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삼척 해변 입구에서 이사부 사자공원으로 이어지는 갈천 증산 간 도로 880m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구간과 솔비치 리조트를 바로 연결하는 도로도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으뜸 맛집 11곳을 선정했습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접수된 음식점 48곳 가운데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홍천읍 5곳과 두촌과 내촌면 등 6개 면지역의 한 곳씩 모두 11곳을 으뜸 맛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으뜸 맛집으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이 부착되고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맛집으로 홍보될 예정입니다. 또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의 지원금이 보조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의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 피해지에 대한 유해 매장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상맹방리 해변이 유해 발굴 가능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진화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유해 매장 추정지 381곳을 조사한 결과 37곳을 유해 발굴 가능지로 분류해 발표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해변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상맹방리에선 6.25 전쟁기에 부역 혐의를 받은 주민 30여 명이 국군과 경찰, 우익 세력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원주시 만종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만종 예비군 훈련대는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 모의 사격과 서바이벌 장비, 군장비 등의 예비군 훈련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